우리 수도 평양을 인민의 위대한 도시로 전전시키시려 거창한 변혁의 세력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1년 5월 9일 불후의 고전적 노장,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받들고 평양시를 사회주의 손경으로 도잘꾸리자를 발표하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은 우리 국가의 수도를 명실공히 강국조선의 위상에 어울리는 세계적인 도시로 일도 세우시려 끝없는 심혈을 기울여 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혼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1년 5월 9일에 발표하신 불의 고전적 노자,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받들고 평양시를 사회주의 손경으로 도잘꾸리자에서 평양시를 웅장화려하고 풍치수려한 도시로 꾸려야 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고 평양시를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를 사회주의 손경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원림록화 사업을 잘하는 곳은 수도의 풍치를 돋구며 시민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원림록화 사업의 첫 공정인 원림 설계를 잘할 때 대한 문제, 평양시의 거리와 공원, 유원지들의 나무를 많이 심고 꽃밭을 특색 있게 조성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원림록화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노작에서 평양시의 공원과 유원지, 유의장을 잘 꾸리고 운영할 때 대한 문제, 또 야외 수영장과 자연박물관을 건설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을 훌륭히 꾸린 데서 나서는 가업들을 제시하시고 그 수련을 정력적으로 용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중앙동물원 개건과 관련해서 설계 형성하는 수백 건이나 보아주시고 여러 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어 무려 150여 차례의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셨다고 하면서 위대한 오보이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이 훌륭히 꾸려지고 릉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이 수도의 곳곳에 완벽하게 일도서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보다 유족하고 훌륭한 생활 조건과 수도의 문명 수준, 주체 건축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수도의 건설 현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새고리들과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을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도 세워주시고 원림 설계를 현대적 추세에 맞게 발전 지향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수도 평양의 모습은 더욱 웅장 화려하게 변모되었습니다. 지금 새 시대 평양의 변천을 보여주는 사진 전람이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전직 개벽된 우리 수도 평양이 진행되고 있는 옥류 전시관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아래 지난 10여 년간 평양시에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이념과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이 응축된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습니다. 정말이지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사상에 떠받들려 솟아난 운하과학자 고리와 미래과학자 고리를 비롯해서 해마다 일떠서는 현대적인 고리들과 또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솟아난 과학기술 전당을 비롯한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은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들이 나온 보기한 실체이고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의 범벅이적인 창조물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젊으실 때 수도건설에 참가했습니다. 근데 여전에 아버지가 전람회장에 와서 사진들을 대비적으로 보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역시 수도가 우리 강국의 수도답게 많은 것이 변했다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평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는 평양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참관자들은 훌륭히 변천된 평양의 모습은 우리 국가의 수도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위대해야 한다는 열화의 애국 의지를 지니시고 대변혁을 진도에서 이끌어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탁월한 예지와 불멸의 로고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임을 깊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인민은 평양의 세계적인 전변을 통해서 사회주의 강국의 찬란한 내일을 향해 줄기차게 전진하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벅찬 숨결과 강력한 기상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있으며,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령도 따라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서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당 정책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전진의 기치로 틀어지고 나가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정초부터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속에 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적극 탄원했습니다. 올해의 보람찬 투쟁의 선두에서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청년전이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 밑에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를 비롯한 각지의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전구들로 달려나갔으며, 평양시의 수많은 청년들이 굴지의 건재 생산 기지와 구역 건설 요단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영약 달려나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 발전을 위한 장엄한 총진군의 선봉에서 기적과 위헌을 떨쳐갈 열이 더 높이 함경남도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또다시 탄원했습니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영대 위에서 새시대 바닷가 양식업의 표본으로 꾸려진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또 하나의 조국의 제부로 일떠서는 락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꼽혀갈 의지를 안고 신포시와 락원군 등의 청년들이 양식사업소들에 진출했습니다. 사랑과 믿음에 살고 그 사랑과 믿음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고귀한 인생처럼.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전세대 청년 선구자들처럼 당정책 관철로 들끓는 일터마다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자랑찬 위원으로 알아새겨가는 혁신자가 될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대국 청년의 술기와 혁명을 펼쳐나가는 것도 올해 1월에는 도안의 70여 명의 청년들이 당의 지방발전 정책 간철을 위한 주요 정부들에 달려나갔고, 지난 4월에는 20여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혁명 전적지와 산골학교 선마을로 주저없이 달려나간 데 이어 오늘은 또 이렇게 60여 명의 청년들이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 건설이 어렵고 힘든 조국이 부르는 곳에서 아름다운 리상과 희망을 꽃피워갈 신심도 높이 새로운 혁명 초소로 떠나는 탄원자들을 일꾼들과 청년 학생들이 뜨겁게 환송했습니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해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모내기 한 사람같이 똘튀어나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은파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의 대풍작을 이룩할 자신심에 넘쳐 모내기에 진입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해보다 용량냉상모 도입 면적이 훨씬 늘어난 실정에 맞게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기술 존습회를 읍농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존습회에서는 용량냉상모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모를 튼튼히 키우는 데서 나서는 문제와 모내기 일정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논수 오래치기와 수평 고르기 등 선행 공정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과 함께 모내는 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취급됐습니다. 평원군 원화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창군 88시대는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빛낼 불같은 일념 안고 모내기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용량냉상모와 우랭이 농법을 받아들여 다수학을 거둔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모내기 첫 시작부터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알심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장이 용량물을 55% 받아들이면서 최고 수확량도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그 전국적인 30대 최우수 농장 대리를까지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성과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창건 요든돌시대는 뜻깊은 해. 오보이 주령님을 명예농장으로 높이 모신 이른돌시대는 이 뜻깊은 해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명예농장원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용의와 긍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베풀어주신 뜨거운 사랑에 보답할 요리 않고 이곳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올해 영농 공정별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모내기 시작부터 일정 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농촌경립위원회 속동농장에서도 모내기가 힘있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장에서는 20% 면적의 용량 냉산물을 도입해 보았는데 일반 냉산물 한 것보다 정보당 수확과 농업근로자들은 논소리치기와 평당 포기수 보장 등 용량 냉상 모내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시작부터 실적을 올리며 모내기를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 제고를 초점하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정산 조략 투쟁을 힘있게 벌려 어기는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결하기 위한 경공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기세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의 영도 쪽에 뜨겁게 깃들어 있는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의 노동계급이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가 하는 데 기준을 두고 기능공 경기를 분기에 1차씩 진행합니다. 여기서 발휘된 기능공들이 우수한 성과들을 월 생산청화에서 평가하고 적극 일반화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불 생산 작업반을 비롯해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공장에서는 품질 분석과 실수율 분석에서 해당한 검사 지표들을 보충 갱신하면서 현행 생산에 대한 기술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 공급과 생산의 균형을 맞추고 조사 효율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서 생산 공정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 제품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에서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혁신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점착지 생산 과정에서 자재 소비량이 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 안의 기능공 기술자들이 협의도 진행하고 여러 차례 시험도 진행하는 과정에 풀목인공정에 새로운 지구를 창안 도입하였습니다. 정전에 비하여 원단위 소비 기준은 생산 공정들을 보다 기술적으로 완비하기 위한 창의고안 기술 혁신안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속에 여러 공정에서 더 많은 절약 예비가 조성되고 생산성은 1.5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양 향료 공장에서 인민소비품 생산에 필요한 천연 향료를 더 많이 개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요되는 향료들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진행해가지고 그에 기초해서 개발하려는 향료들이 실제 우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매 제품별로 따져서 수요가 높은 이런 향료들을 개발합니다. 향료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공장에서는 자체 기술 역량으로 향료 조합 기술을 더욱 완성했으며 최근에만도 고유한 향기가 보존된 공업용 쑥향과 솔향, 식용 박하향을 비롯한 10여 가지의 천연 향료를 개발했습니다. 제23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1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봤습니다.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조직 진행되는 이번 제23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에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110여 개 단위에서 생산한 전시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번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명상품, 명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위주로 하여 이 전람회가 조직 진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람회를 통하여 모든 무역회사들이 지난 기간의 그 제품 생산 과정의 그 모든 경험과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이전해 나가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향에서 전람회가 조직 진행되게 됩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여러 가지 효능 높은 의약품과 건강식품들을 전람회에 출품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향우황 주사약과 당뇨 식전차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처방들을 이용한 효능 높은 결여약 제도를 위주로 출품하였는데 이번 전시회 기간에 우리 인민들로부터 평가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자강도의 특산인 공동보소, 도독, 어미자, 구기자를 비롯한 여러 종의 천연 원료들을 가지고 만든 천연 제품들을 출품하였습니다. 이번 전람회 기간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조국 허상 교류하고 이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민들이 선호하는 명상품, 명제품들을 내놓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람회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 1953년 여름, 중국 동북지방을 편답했던 항일무장 투쟁 전적지 답사단은 장백현 15도군 밀림 속에 있는 항일무장 투쟁 시기 후방병원 자리에서 불에 타다 남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는 195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근 70년 동안 여기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광복 기자가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이 불에 타다 남은 편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 과장 박경실 동기는 매일 2,000여 명의 참관자들이 박물관을 찾는다고 하면서 누구나 이 편지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이 편지는 1934년 봄 13살에 조선인민총명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전련병으로 싸우다가 19살 나던 1940년에 일제놈들에게 희생된 리곤행 동지가 남긴 편지입니다. 리곤행 동지는 1921년 4월 28일 박경실 과장 동지는 올해 6월 14일이 리곤행 동지가 희생된 지 85년이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근 80여 년 전 항일혁명 투사 리곤행 동지가 쓴 이 불타다 남은 편지. 지금은 누렇게 종이의 색도 바래고 글자는 잘 알아볼 수 없지만 많은 참관자들이 편지의 글조를 한자 읽어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령관 동지, 어려서 악독한 일제 원수놈들에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사령관 동지의 품에 안겨 자라며 부모의 원수를 갚고 나라를 찾는 혁명투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배운 제가 손에서 총을 놓고 누워있게 됐으니 지금 저의 가슴에서는 불이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편지를 읽어본 참관자들은 하나와 같이 비록 불에 타다 남은 편지의 한 부분이지만 참으로 내용도 의미도 깊다고 하면서 마치 투사동지가 살아서 우리와 함께 말을 나누는 것만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다면 리곤행 동지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인생에 대해 가로치는 이런 편지를 쓰게 됐으며 이 편지가 어떻게 돼서 불에 타게 됐는지. 1939년 4월 26일에 진행된 장백현 15도구 전투에서 날아오는 적탄을 몸으로 막아 사령관 동지의 신변안전을 보위한 리곤행 동지는 적탄에 다리뼈가 부서졌습니다. 그때를 잊지 못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서 리곤행이 장백현 15도구 전투 때 몸으로 자신을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15도구 전투에서 적탄의 다리뼈가 부서진 리곤행 동지는 1939년 4월 말부터 1940년 초봄까지 15도구 물걸새에 새로 지은 후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절절히 그리며 한자 두자 편지를 썼습니다. 가장 위대한 애국사업인 강도 일제놈들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이 한 몸을 다 바치지 못하고 특히는 사령관 동지를 곁에서 호위하지 못하게 된 저의 마음의 고통은 정말로 참기 어렵습니다. 사령관 동지, 저는 한시 앞이 완치되어 사령관 동지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리곤행 동지가 쓴 이 편지의 글줄에서
다리뼈가 부서진 아픔보다도 사령관 동지의 곁을 떠나 사령관 동지를 보유해드리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 투사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혁명의 수령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리건행 동지가 이 편지를 다음번 후방병원에 오는 통신원에게 보내려고 품속에 서중히 간직했댔지만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지 못했습니다. 1940년 초봄 후방병원에 불의에 들이닥친 적들과 용감하게 싸운 리곤행 동지는 체포되기 직전에 자신의 온 녹과 온 생애가 집약된 이 편지를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1921년 4월 28일) 당시 함경도 단천군의 빈농의 가정에서 출생한 리곤행 동지는 1933년 9월 일제 토벌대에 의해서 온 가족을 잃었습니다. 1934년 봄 13살 어린 나이에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유격대에 입대한 리곤행 동지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6년 4월 그를 사령부 전련병으로 자신의 가까이에 두시고 육친의 사랑과 정을 다해 따뜻이 보살펴 주시었습니다. 리곤행 동지에게 있어서 사령관 동지는 친아버지, 친어머니였고 혁명의 위대한 스승이시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령관 동지의 슬하에서 자라난 리곤행 동지였기에 10대의 혁명의 수령을 절절히 그리는 편지를 남길 수 있었고 원수들의 가준 악형 속에서도 혁명가의 신념을 지켜 싸울 수 있었습니다. 1940년 6월 14일 장백현 경찰서의 사형장에 나선 리곤행 동지는 김일성 장군 만세를 소리 높이 외치며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리곤행 동지의 모습이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백이 혁명가 불여불굴의 투사의 모습으로 안겨옵니다. 사령관 동지를 모시고 있을 때에는 한 몸이 방탄벽이 되고 사령관 동지의 품을 떠나서는 꿈결에도 사령관 동지를 그려왔고 적들에게 체포되어서도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 아까운 생마저 서슴없이 바친 10대의 열혈투사 리곤행 동지. 많은 참관자들이 리곤행 동지의 자리 앞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사가 남긴 것은 이 사진 한 장과 불에 타다 남은 이 편지뿐. 피를 나는 1점 혈육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투사의 인생이 고독한 인생이겠는가? 비록 피를 물려준 자식은 없지만 수령결사옹리를 정신적 유산으로 물려받은 새 세대들이 혁명 선열들의 후손으로 대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이 편지의 구절구절에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만을 위하여 싸운 우리 새 세대들에게 수령을 위해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는데요. 리곤행 동지가 남긴 이 편지는 우리에게 참다운 인생과는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수령의 사랑과 믿음을 가장 크고 고귀한 곳으로 간직하라. 혁명의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목숨으로 보위하는 길에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미래가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투사들이 간직한 수령결사옹이 정신의 근본 핵이고 백두산 정신의 기본 핵입니다. 사령관 동지를 위해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것을 최성의 영예로 간직한 혁명의 제1세들. 비록 그들은 애절문 나이에 후대도 못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수령결사옹리의 전열에서 영원한 청춘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코스투주에서 큰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일 주의 여러 지역을 휩쓴 큰 물로 2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한 수십 채의 살림집과 상점들이 떠내려가거나 심히 파괴됐으며 많은 면적의 농경지와 도로가 누실됐다고 합니다.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쇼에서 9일 무더기비에 의한 큰 물로 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피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수백 채가 침수됐으며 주요 도로들이 파손돼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장마철 무더기비로 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큰 물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에스파냐의 카탈로니아에 있는 어느 한 창고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고에는 염소를 비롯하여 독성 물질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진화 작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의 마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75%의 육지 환경과 66%의 바다 환경이 변화됐으며 이로해서 야생동물의 마리수가 3분의 2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북부 와덴해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범의 마리수가 해마다 계속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바다에 떠다니는 수지 오물과 전염력이 강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브라질의 아마조나스 강에서 사는 마나티 바다소도 졸멸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마나티 바다소는 아마조나스 강에서 사는 포유 동물들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큰 동물로서 몸무게가 최고 4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이 밝힌 데 의하면 기후변화와 밀렵행위의 성행으로 해서 마나티 바다소의 마리수가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지금은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마나티 바다소를 보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현 사태를 놓고 동물학자들은 졸멸 위기에 처한 동물 종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국제사회가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비 내린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평균 46.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곳은 지난해보다는 적었지만 평년보다는 20mm 정도 많은 것으로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30mm 미만의 비가 내렸고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들에서는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15일부터 전반적 지역에서 자주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밀보리를 비롯한 농작물들의 비답성 능력을 높여주고 수패를 받지 않도록 하며 이 병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라손시와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서해안 지역과 성촌, 강계를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와 소낙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한때 초당 15m 정도까지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호천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리용,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과 오후에 대체로 흐린 후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주로 개였다가 밤에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함경남도 해상과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김책시로부터 명천군까지 해상에서 오후부터 밤까지 남서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남풍이 세게 불다가 밤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2m 정도로 낮아지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 해상은 주로 개이고 조선 소해 해상은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함경남도 해상과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